한참 다닐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갔고요. 네, 운악산, 설악산, 한라산, 치악산, 저 악산 많이 다녔습니다. 이야, 유명하다는 산은 다 다녀오셨네요. 그런데 요즘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이 다리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좋아하던 등산이 두려움이 됐다니 무슨 사연일까요? 1년에 한 세네 번은 접질러진 것 같습니다. 산에서 주로 많이 접질러지고요. 가끔 이제 비포장 도로의 파인길에서 접질러지고, 산방 친구들하고 가면 다른 친구들은 이제 전혀 접질러지는 게 없는데 저만 접질러지는 거죠. 남들보다 자주 발목을 접질린다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발목이 접지르는 것은 발목의 염좌입니다. 원래 상태에서 우리 생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관절의 움직임이 있을 때 그 관절의 안정성을 부여하던 인대가 이제 늘어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파열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염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한쪽 발은 26개의 뼈가 근육과 인대로 정교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뼈와 뼈를 연결하는 섬유성 조직이 인대인데요. 발목에는 내측 인대와 외측 인대가 있습니다. 걷다가 발을 헛디뎌 발목 관절이 과도하게 꺾이면 인대가 늘어나거나 파열되는 손상을 입는데요. 이것을 염좌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산을 다니면서 심하게 저질러진 이후부터는 이런 고통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90도 정도로 접질렀다고 해야 되나? 상당히 제가 봐도 많이 접질렀습니다. 90도요? 아이고, 많이 아프셨겠어요. 10년 넘게 계속 같은 발목 때문에 고생이시라는데 어느 쪽 발목이에요? 왼쪽 복숭아 이 바깥쪽 요 중심적으로 굉장히 아프고요. 한참 주물르면은 이 등 쪽으로 해갖고 여기도 눌렀을 때는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그 부위를 누를 때뿐만이 아닙니다.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통증은 늘 따라다닌다고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지금도 계속 아프거든요. 우리하고. 발을 디디지 않고는 생활을 할 수 없으니 여간 힘들고 불편한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이게 움직여야 안에도 꾸덕꾸덕 이게 타듯이. 발목이 덜컹거리기까지. 그래서 한번 간단한 해볼까요? 테스트를 오른쪽 해봤는데요. 확실히 아픈 왼쪽 발이 오래 버티지를 못하네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한 발로 섰을 때 이제 균형을 잘 잡는지 이제 그런 걸 보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발로 선 상태에서 발목이 불안정한지 이제 그런 것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오랜 시간 세진님을 괴롭히고 있는 발목 통증. 무엇이 문제인지 본격적인 진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아프신 데가 어디세요? 지금 이 복사표 요 밑으로 해가지고 네. 여기가 많이 아픈 편입니다. 여기가 예. 네, 자주 접질르세요. 네, 자주 네, 접촉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네, 이게 좀 불안정해요. 이렇게 인대가 있으면은 이렇게 좀 저항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제가 이럴 때 보면 이렇게 확 돌아가는 거. 네. 또 하나는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 당겼을 때 여기가 덜컹거리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느끼시나요? 덜컹덜컹. 예, 예. 네. 직접 만져보면서 진단하는 이학적 검사인데요. 어떻게 진단하는 것이죠, 교수님? 네, 반대쪽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저항이 느껴지거든요. 네. 이렇게 꺾을 때. 네, 여기는 이게 저항이 안 느껴져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앞으로 했을 때 이쪽은 덜컹거리는 느낌이 없고 여기는 제가 딱 손에 덜컹거리는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덜컹덜컹 이런 느낌이. 네. 왼쪽 발목이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다음은 발의 정렬 상태를 살펴봅니다. 양쪽 다 그렇긴 한데 약간은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이렇게 이제 내반돼 있다 그러죠. 이제 좀 그런 상태가 조금 관찰이 됩니다. 그러네요. 안으로 살짝 휘었네요. 후족부도 좀 바깥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상에 비해서는 약간 이게 안쪽으로 조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발이 휜 상태는 신발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정렬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걷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바깥쪽이 좀 주로 달아 있습니다. 희한하게 진짜 그렇네요. 아치가 좀 높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여기가 발등이 좀 튀어나와 계시고요. 발의 아치도 정상보다 좀 높은 편인데요. 아치가 조금 높으면서 발 자체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좀 모아져 있는 요족 혹은 내반족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세진님과 같이 발등이 높고 아치가 높은 발을 요족이라고 합니다. 발을 가진 동물들은 많지만 그중에서 직립보행을 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발에 있는 이 아치 덕분이랍니다. 아치는 효과적으로 체중을 지탱하는 구조이면서 걸을 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진님의 발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정밀 검사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상태일까요? 위로 이렇게 볼록한 위로 볼록한 상태가 됩니다. 네, 그 말이 이제 아치가 좀 높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로 봐도 발등뼈가 볼록하네요. 이게 이제 서서 찍은 엑스레이인데 아래가 이제 지면입니다. 근데 지면이랑 봤을 때 발목 각도가 이렇게 딱 평행해야지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힘이 골고루 분포된다는 거잖아요. 이쪽은 이렇게 경사가 져 있지 않습니까? 지면이랑 봤을 때, 예. 그죠? 안쪽으로 이렇게 예. 딱 틀어져 있는 거죠. 그러네요. 각도가 달라요. 이런 것들이 발목을 접지르는 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발목을 이제 접지를 때 주로 발목이 이렇게 안으로 돌아가면서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기 좀 쉬운 정렬 상태야 있다는 거죠. 안으로 휜 상태가 삐끗하기 쉽게 만든다고요. 이 각도랑 이 각도를 봤는데 최대한 덜 벌어지는 게 좋습니다. 발목 관절의 두 뼈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보는데요. 왼쪽은 보시면은 확 벌어져 있죠. 네. 왼발이 확실히 심각해 보이네요. 이 말은 이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예. 지금 거의 늘어나 있고 여러 번 접질리면서 그 발목이 흔들린다는 상태예요. 왼발의 불안정성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불안정성이 아마 관절을 조금씩 상하게 하고 있구나. 네? 관절까지요? 그래서 인대는 이쪽 문제지만은 네, 지금 누르면 좀 아픕니다. 예, 예. 이게 예, 그쪽이 훨씬 아픕니다. 이학적 검사에서 아파했던 부위가 관절이랍니다. 발목을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격자 구조라고 하는데요. 불안정성이 또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발목이 자꾸 흔들리고 부닥치면서 부분적으로 연골이 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발목 관절염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발목을 자주 접질리게 되면 관절에 붙어있는 인대가 파열되죠. 인대가 파열되면 위아래 두 뼈가 고정되지 않고 자꾸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연골이 상하고 닳게 되는데요. 이게 결국은 관절염으로 악화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엑스레이에서 가시가 되게 튀어나왔잖아요. 발목 앞쪽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뼈가 이렇게 좀 우짜란 뼈 조각이 네. 3차원 검사에서 보더라도 이런 데가 막 튀어나왔죠. 이렇게 여기도 뼈가 이렇게 우짜라고 있고요. 네. 이렇게 우짜란 뼈를 골극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관절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인이면서 그 자체가 이제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초기 소견 같이 관절염 초기 증상이라는군요. 이게 생기는 원인이 여러 번 접질려서 안에서 이제 발목이 자꾸 부딪히면서 연골이 손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안쪽으로 틀어져 있고 아치 높은 발목에 의해서 더 가중될 수 있는 상태고요. 발목 염좌가 단순히 염좌에서 그치지 않는군요. 모든 하지 관절이 그렇지만은 이제 어느 관절이라도 좀 안 좋게 되면은 보행이나 이제 직립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이제 전신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은 보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건강이랑 또 직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염좌가 있을 때부터 잘 이제 관리를 해서 불안정성으로 발전하지 않게 좀 하는 것도 중요하고 불안정성이 있더라도 잘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해서 발목 관절염으로까지 진행을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목 불안정하고 관절 있으신 분한테 등산이 제일 안 좋은 운동 중에 하나긴 합니다.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접질러요. 오르막길 내리막길에서는 몇 배의 체중이 더 갑니다. 발목이 견뎌야 되는 체중이. 세진님 당분간 등산에 끊으셔야겠어요. 발 모양 자체가 그뿐만이 좀 아닙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압력을 조금 분산시켜주는 신발을 신는 게 좋아요. 쿠션 좋은 운동화는 바닥이요? 괜찮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는데 실내에서 뭐 슬리퍼도 괜찮을 수가 있는데 좀 많이 불편하시면은 일반 신발 같은 부피가 크지는 않은 그런 실내화. 요족의 단점을 보완하는 신발을 신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관절이 심하게 상하지는 않고 뭔가 초기거든요. 네. 인대는 비록 약해졌지만은 근육 강화 운동 같은 거를 해서 근육을 좀 강화를 시키면은 인대를 좀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밸런스 잡는 운동을 좀 해서 반사적으로 수축을 해서 안 접질릴 수 있는 그런 재활 운동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발목을 위한 재활 운동까지. 흔들리는 발목을 꽉 잡아줄 특급 운동 솔루션은 잠시 후 공개됩니다. 발목이 불편한 두 번째 귀하신 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직 젊으신데 어떤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발목이 한 10년 이상 좀 아프고 통증이 있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된 백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어딜 가든 항상 발목 걱정을 엄청 많이 해요. 아프다는 얘기를 늘 그냥 하거든요. 뭐 두통 있는 것처럼, 만성 통증처럼. 발목 통증을 달고 산다는 백사무엘님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것처럼 똑같이 선을 나누는 거야. 어느 직업보다 오래 서서 일해야 하는 직업이 선생님이죠. 그런데 어째 사무엘님 자세가 영 불편해 보이는데요. 일단 주제는 사실 우리가 정해도 되지만 여기 특히 제가 오른발을 골절은 아니고 어떤 인대 파열 이런 걸로 한번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무의식적으로 살짝 이렇게 좀 기대고 왼발에 좀 힘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네요. 수시로 짝다리를 짚고 계시네요. 그나저나 수술은 어쩌다가 아이들과 점심 때 축구를 해주다가 순간 접질렀는데 너무 아파서 한동안 못 일어났어요. 근데 그러고서는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상태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수술까지 했지만 발의 고난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이다 보니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활동적인 수업도 많은데요. 아파도 사무엘님의 발목은 쉴 틈이 없습니다. 수업 외에도 왔다 갔다 챙겨야 할 것들이 많고요. 7,000보에서 8,000보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일이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리고 지금 학교가 공사 중이에요. 요런데 지금 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아이고 설상가상이네요. 벽이나 이런 데 좀 붙어서 뭔가 이렇게 좀 지지할 수 있는 아니면 잡고 걷는다든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가운데로 올라가진 않고. 가뜩이나 아픈 발목으로 계단까지 오르내리려니 발의 순환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무엘님도 한발서기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휘청휘청 양발 모두 불안해 보이네요. 수술한 오른발목뿐 아니라 왼발도 걱정된다는 사무엘님의 두 발.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수술하고 나서 더 접질리지는 않으세요? 수술하고 나서는 제가 좀 더 주의하는 것도 있고 아마 좀 타이트하게 이걸 묶어놔서 그런지 인대와 관절까지 꼼꼼히 눌러보시는데요. 여기도 그 정도로 누르면 아프시고, 네. 예전에 이렇게 많이 접질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확 이렇게 그래. 예전에는 이렇게 안정성이 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네 이게 덜렁덜렁 거렸을 텐데 지금은 괜찮으세요. 반대쪽 좀 같이 한번 볼게요. 네. 확실히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조금 이제 수술 전에 여기가 더 그러셨을 거예요. 네네. 네. 다음은 발의 정렬 상태를 살펴봅니다. 정렬 상태를 네네네. 쪽부가 바깥쪽으로 좀 휘어져 있는 그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극단적으로 여기가 더 많이 보이거든요. 평발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평발이라고요?
아치가 조금 남들보다 조금 낮아 있는 좀 평발 같은 게 조금 보이고요. 네. 아, 그러네요. 발을 디딜 때 아치가 많이 무너지는 게 보이네요. 사람의 발은 전족부와 후족부 그리고 중간에 아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정상 범주보다 아치가 올라가게 되면 뒤꿈치와 앞발이 안쪽으로 휘게 되는데요. 이것이 요족입니다. 반면에 아치가 낮으면 뒤꿈치와 앞발이 발 바깥쪽으로 휘게 되는데요. 이때가 평발입니다. 이처럼 아치가 어떻게 정상 범주를 벗어났느냐에 따라 발의 앞뒤 균형이 무너지고 안정성을 잃기가 쉬워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발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제 평발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이 뼈랑 이 뼈의 이제 장축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제 일자로 연결이 되는 게 정상인데 아래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조금 평발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요. 네, 뼈의 모양도 확실히 평발이 보이네요. 불안정성도 체크해 보는데요. 각도를 오히려 왼쪽이 지금 더 각도가 더 많이 틀어지잖아요. 오른쪽 수술 전에는 더 틀어졌을 맞아요.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왼발의 거골 경사각이 훨씬 더 벌어져 있네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님도 관절염 증상이 보인다고요. 뼈 가시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관절염 초기 변화들입니다. 사무엘님은 30대로 아직 젊은데 왜 이런 증상들이 온 걸까요? 이게 좀 태어날 때부터 발목이 이게 약한 발목인 건지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네. 손을 한번 좀 네. 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교수님, 갑자기 손은 왜? 사무엘님 근데 되게 유연하시네요. 좀 유연하신 분들이 발목이 좀 불안정한 경우가 많고 네. 그런 경우에 더 접질리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네. 아, 유연성이랑 관련이 있다고요? 선천적으로 유연하다면은 더 발목을 잘 접질릴 수가 있습니다. 그 유연한 거는 결국에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콜라겐 성분의 좀 차이 때문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은 인대 자체도 좀 유연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발목을 잘 접질릴 수가 있습니다. 유연함과 관련된 것 또 있습니다. 유연한 게 평발이랑도 조금 관련이 조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체중이 불거나 네. 나이가 들다 보면은 저희 아치를 지지하는 조직, 뭐 인대, 근육, 힘줄 그런 것들도 좀 약화되면서 네. 평발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평발은 있지만은 증상은 한 중년 이상에서 평발로 인한 증상을 네. 그러시는 경우가 꼭 있어서 더더욱 이렇게 체중 늘으면서 그게 확 들어간 경우가 있거든요. 아, 체중이 늘면서 평발도 심해졌다고요? 그래서 체중만 좀 하시더라도 훨씬 발목 아프신 것도 조금 낫고 평발 진행하는 거에도 늦추는 효과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님, 체중 감량을 좀 하셔야겠네요. 발이 안 좋은데 운동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운동을 뭐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잘 골라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권해드리고 싶은 운동은 뭐 자전거 타는 거. 네, 자전거는 이제 체중 부하를 안 하니까는 네, 그래서 발목에 부담이 덜 가고 근력 운동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에 발목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까지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또 한 가지, 바로 사무엘님의 실내화입니다. 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증상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축도 있고 뒤축도 있어서 슬리퍼보다는 뒤축을 딱 잡아주고 쿠션이 좋은 신발이 더 좋거든요. 네. 신발도 바꾸셔야겠어요. 신발 자체가 너무 이렇게 저희가 낭창낭창하다 그러죠. 너무 그런 거보다는 구부렸을 때 어느 정도 좀 저항이 있는 네, 그런 신발들이 오히려 발목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목이 불안정한 분들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신발을 선택하셔야 한답니다. 평발 있으신 경우에는 아치가 모양이 딱 받쳐져 있는 신발이나 깔창 같은 것을 좀 이용을 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유족인 경우에는 앞꿈치와 뒤꿈치에 그쪽에 쿠션이 좀 충분한 신발들이 좀 도움이 되고요. 발 모양에 따라서 각자 불편함에 도움이 될 신발 고르기 잊지 마세요. 발목이 불안정하고 아픈 귀하신 몸들을 위한 운동 솔루션.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발의 균형 감각까지 살릴 수 있는 운동을 함께 처방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운동은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쉽게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가위바위보 아시나요? 네. 가위바위보 손으로 어떻게 하죠? 가위, 바위, 보 이렇게 하죠. 이거를 그대로 발로 옮겨서 할 거예요. 오, 발로 하는 가위바위보. 양손을 어깨 위에 딱 대세요. 어깨에 대고 내가 뒤로 밀리지 않겠다 라는 생각으로 아랫배 힘을 딱 주고 발을 딱 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주먹은 어떻게 할까요? 주먹. 오그리는 동작, 오므리는 동작이 주먹이고요. 그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리고 나머지 발가락을 아래쪽으로 위치시키는 게 가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양쪽으로 발가락을 쫙 벌려주는 운동이 보자기입니다. 자, 묵, 찌, 빠. 자, 여러분도 댁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요. 발가락이 말을 안 들어요. 가위 안 되죠? 사무엘님, 얼굴이 아니라 발에 힘을 주세요. 발가락에 내재근의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운동 자체가 발가락의 내재근의 힘을 기르는 거거든요. 운동이 아니라 놀이처럼 보이지만 따라하다 보면 내재근이 강화된다고요. 묵, 찌, 빠. 앞에 보면은 내재근을 강화하는 두 번째 운동, 바둑알을 활용한 운동인데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픈 발에 반대쪽에 바둑알을 주시고 발가락으로 집어서 하나씩 옮기는 걸 해볼 거예요. 오, 이것도 재밌겠네요. 선생님 말은 정말 빠르신데요. 옮기고 집어서 옮기고 집어서 옮기고 집어서 옮기고 손 같죠? 네. 이렇게 해서 발가락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 이제 세 분 차례 바둑알 집기 시합을 해볼 텐데요. 시작. 아이고야, 한 알 집기도 쉽지 않죠. 꼼지락꼼지락 살아있는 발근육 느껴지시죠? 세진님은 진짜 세진이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네. 세진 손 같은데요, 거의. 끝. 1등. 그런데 이건 누구 발인가요? 아, 사무엘님 힘내세요. 끝났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모습 너무 좋아요. 가위바위보 할 때 느꼈는데 네, 저 발가락이 좀 잘 못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죠. 안 쓰던 근육이니. 자, 다음은 밴드를 이용한 근육 강화 운동. 내 발목에 가깝게 밴드를 위치시킵니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내 골반 넓이만큼 뒤꿈치를 이렇게 벌려주세요. 발목을 바깥으로 들어주는 운동인데요. 고관절과 무릎의 근육까지 함께 활성화시키는 운동입니다.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을 고정한 상태에서 운동하시는 게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분의 발목 근육을 강화시키고 발목 안정성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세 분 아픈 발목을 중심으로 꾸준히 해주세요. 또 다른 밴드 운동. 밀었다가 천천히 몸쪽으로 가주세요. 밀었다가 여기선 몸쪽으로 발목을 천천히 밀었다가 당겨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발목 불안정성 운동, 블록을 활용한 운동인데요. 본격적으로 발목의 불안정성을 잡는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이 세 부로 나눠져요. 뒤꿈치, 앞꿈치, 그리고 발 중앙부, 아치가 형성된 부위. 이 뒤꿈치하고 앞꿈치가 잘 서로가 디뎌져야지만 이 중앙부에서 안정성이 생깁니다. 다리를 지을 때 어떻게 짓나요? 한쪽 끝하고 반대쪽 끝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짓잖아요. 아치를 잡아주는 운동인데요. 두 블록 사이에 다리를 놓듯 위치를 잘 잡은 다음 다리를 들어줍니다. 둘, 셋, 넷.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을 잘 눌러준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를 들 수 있어야 돼요. 블록 위에 균형을 잡고 서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요. 일곱, 휘청휘청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세 분 모두 열심입니다.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으니 집에서 하실 때는 옆에 반드시 짚을 수 있는 보조 도구를 두고 하셔야 한다고요. 처음이라 쉽지 않지만 계속 하다 보면 좋아진다고 하니까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 운동은 무엇일까요? 발목 주변 근육을 뻗어줘 안정성을 기르는 운동입니다. 발목의 가동성을 확보하는 운동입니다.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 내가 아픈 발을 올려주세요.
충분히 발목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로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뒤꿈치가 닿지 않겠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꼭 옆에 지지할 게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서 늘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벽을 짚거나 보조 도구를 꼭 두고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이 늘어납니다. 지간신경종이 있는 미연님에게 특히 좋은 동작이라고요. 스트레칭부터 근력 강화, 균형 감각까지 동작이 쉽고 어렵지 않아서 너무 좋네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함께 해보시죠. 이렇게 오늘 운동을 한번 처음부터 내재근 단련부터 시작해서 발목의 강화 운동, 안정성 운동, 그리고 늘리기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할 때 통증이 생겼던 그런 운동들은 조금 더 뒤로 밀어놓고 통증이 생기지 않는 운동부터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거든요. 꾸준히 반복하는 게 중요하네요. 세 분 모두 열심히 하세요.